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 원 2단원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삼각함수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일반각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각 같은 경우에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시초선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경, 그리고 일반각, 이렇게 해서 나뉠 수 있는데, 우선은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이게 삼각함수라는 게 이제 회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초선이라는 거는 요 선,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X축 자체가 이제 시초선이 되고, 그 중에서도 양의 실수 부분이 시초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삼각함수에서는 이 시초선을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OX, 직선 OX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양의 방향이면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면은 음의 방향이 되겠죠.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세타라고도 많이 놓는데, 뭐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위치를 동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선의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이만큼 움직이면은 동경이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20도만큼 넘어가면은 2, 4분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동경이라는 건 움직이는 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각 같은 경우에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360도 돌게 되면은 원래 제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타가 요만큼이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세타만큼 가도 동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360도 돌았어요. 그러면은 제자리죠. 거기서 세타만큼 간 거랑 그냥 세타만큼 간 거랑 두 바퀴 돈 다음에 세타만큼 가는 거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타낼 때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냐. 이 n이 1이면 한 바퀴, 0이면은 안 돌았죠. 두 바퀴면 n이 2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미쳤다 이럴 때 돌았다 이러는데 360도 돈 거는 정상입니다. 보통 이제 180도 돌든지 90도 돈 게 또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시를 들면 50도만큼 시초선에서 50도만큼이니까 동경이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50도를 돌아도, 그리고 360도 돈 다음에 50도만큼 다시 가도, 그리고 두 바퀴 돌아서 50도만큼 가도 다 똑같은 각을 얘기한다. 50도도 410도도 770도도 삼각함수에서는 다 같은 일반각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은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동경의 위치관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베타는 요만큼, 알파는 한 바퀴 돌아서 요만큼 했을 때 그래도 일치하는 거죠, 그쵸? 둘이 일치하는데 둘이 뺐을 때는 360도 곱하기 n이다. 즉 무슨 얘기냐? 몇 바퀴를 돌아도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동경의 위치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고 문제에서 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과정에 빠졌는데도 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미리 공부해 놓으면 문제 풀면서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 놓으면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은 뭐냐? 이렇게 따로 보고 있죠. 원점의 대칭인 모습이죠. 그래서 베타가 요만큼이고 알파가 이만큼 돌았을 때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180도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은 요만큼이 베타고 요만큼도 대칭성 때문에 베타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만큼 빼버리면 요만큼만 남죠. 요만큼만 남기 때문에 180도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80도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알파가 몇 바퀴 돈 다음에 이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360도 곱하기 n을 꼭 붙여놓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리고 3번에서 배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표현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정확하게 몇 바퀴 돌았는지 숨겨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 x축 대칭이니까는 이만큼도 베타고 이만큼도 베타겠죠. 같은 베타입니다.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가 이만큼 돌아서 왔어도 요만큼이 베타이기 때문에 이 베타를 이쪽으로 옮겨줘도 되잖아요. 같은 각도니까. 그러면 360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것이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는 요만큼이 베타고 이만큼이 알파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만큼도 베타잖아요. 요만큼이 베타죠. 요 베타와 요 베타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요 각도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조건이라는 건 당연한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잘. 그래서 조건 같은 것도 잘 빼먹고 그러는데 당연한 것들 그리고 조건으로 주어졌었던 것들 우리가 지수 로그 배우면서 로그나 지수에서 밑조건 그리고 로그에서의 진수 조건 이런 것들도 잘 빼먹는 거기 때문에 꼭 챙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리함수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는데 그걸 잘 빼먹는다 이거죠. 그런 조건들을 잘 챙기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는 180도 되니까 한 바퀴를 돌던 두 바퀴를 돌던 180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다섯 번째, 두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대칭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만큼 올 거예요. 알파가 이만큼이고 베타가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베타죠. 그쵸?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둘이 더했을 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90도, 90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배우면서 360도, 90도를 쓰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도 알겠지만 보통은 2파이n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라디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원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60분법이라고 표현하겠죠. 60분법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 알고 있잖아요. 그쵸? 60도 이런 것들이 90도 이런 것들이 일반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일반각을 호도법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일반각을 라디안으로 바꾸고 읽어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바꾸느냐? 1라디안은, 잠시만요, 안 보이시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60도 같은 거 바꿀 때 60도를 도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것도 단위거든요, 도도.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 했을 때 도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3이죠. 3분의 파이, 즉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생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360도 같은 거 참 많이 쓰죠. 이런 것도 180도분의 파이로 해서 도 약분되고, 180과 362로 약분되면 2파이. 자주 볼 거니까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죠. 2파이가 360도다. 파이에다 180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80도니까 360도 되겠죠? 근데 정석은 뭐냐? 정석은 2파이에다가 요번에 이제 파이를 없애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해서 약분되게끔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심플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1도는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 해서 약분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다. 최대한 심플하게 기억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와 이런 것들, 중심각 이제 세타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예. 부채꼴의 호의 길이 했을 때 이렇게 되고, 호의 길이를 L, 랭스라고 해요. 랭스, 길이의 약자죠. 그래서 L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반지름은 R, 그리고 중심각은 세타라고 했을 때 L은 R 세타다. 부채꼴 그렇게 안 배웠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안 배웠죠.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죠? 초등학교 때는 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었죠? 지름 2R이죠. 3.14 파이라고 해서 2파이R. 이렇게 해서 원의, 그쵸? 원의 둘레 구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부채꼴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쵸? 부채꼴이니까요. 원일 때나 둘레가 있지, 부채꼴은 그걸 잘랐잖아요. 그쵸? 예, 일부분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라고 하고요. 이거 중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2파이R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호도법도 배웠으니까 2파이분의 중심각 우리 세타라고 쓰기로 했죠. 여기 세타 약분 되면은 R세타. 이게 새로운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그쵸? 표현만 달라진 겁니다. 네, 이게 1번이 왜 나왔는지 표현의 차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 이거 부채꼴의 넓이인데 우선은 원의 넓이부터 복습을 해보면 S 원의 넓이 초등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참 많이 외웠었어요. 그쵸? 원주라고 했었죠. 그러면 중학교 들어와서는 파이 r제곱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생략할게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부채꼴의 넓이 안 배웠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파이 r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네,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호도법 배웠으니까 360도 2파이분의 중심값 세타, 그죠? 세타 넣고 파이 없애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죠. 그쵸? 예. 이 공식입니다. 이건 뭐냐? 어디서 튀어나왔냐? 우리가 저 2분의 r제곱 세타를 r 곱하기 세타 이러면은 우리가 요거 r 세타 방금 배웠잖아요. 그쵸? 요겁니다. L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2분의 1 R,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언제 쓰느냐? 당연히 얘는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얘는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때 쓰시면 되죠.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일반각, 그리고 일반각의 위치관계, 그리고 호도법, 그리고 60분법,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다른 표현, 요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